일본은 TSMC 첫 번째, 두 번째 공장에 이어 세 번째 공장의 건설도 모색 중입니다.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부어서라도 첨단 반도체 제조 시설을 계속 유치하겠다는 뜻입니다. TSMC 공장 옆에는 이미지 센서 칩 세계 1위 기업인 소니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TSMC에서 데이터를 연산 처리하는 로직 반도체를 생산해 바로 소니에 공급하게 됩니다. 국제 공급망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나라 안에서 반도체 자급자족을 강화하겠다는 의미입니다. 日本には結局ファンドリー、ロジックファンドリーの、工場は一度もできたことがないので、そういう意味では新しい、展開が始まったのかな。 미국은 1년 반 전 반도체법을 제정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고 AI 시대 기술 패권 전쟁에서 앞서 나가겠다고 천명했습니다. I'm not going to go sign the Chips and Science Act, and once again, I promise you, we're leading the world again for the next decades. AI 시대를 맞아 세계 반도체 산업이 효율성을 우선하는 국제적인 분업 구조에서 안정적인 공급에 방점을 둔 자국 우선주의로 크게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반도체가 우리 미래를 책임질 국가 안보 자산이라고 생각하면서 과감한 인센티브와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최근 한국 반도체의 히트 상품은 AI 반도체에 쓰이는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입니다. HBM의 산실을 찾아가 한국 반도체의 미래에 대해 물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인공지능 서비스를 하려면 엄청난 연산 속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중심이 메모리, HBM 중심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게 이제 우리한테 기회인 거죠. AI 시대 반도체의 의미는 무엇일까? 국가의 생존이다. 경제는 인공지능이 결정하는 것이고 인공지능은 또 반도체가 결정하니까 우리의 생존을 결정한다. SBS 김승필입니다. JASM 오픈です. どうぞ. 세계 1위 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 타이완의 TSMC가 일본 소니 등과 합작한 JASM의 구마모토 제1공장이 완공됐습니다. 설비 투자액 10조 원 가운데 일본 정부가 40%가 넘는 약 4조 2천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오늘 준공식에는 일본 경산상 구마모토현 지사와 함께 TSMC 창업자가 직접 참석했습니다. I believe also start a renaissance of semiconductor manufacturing in Japan. 기시다 총리는 영상 메시지로 축하했습니다. TSMC社の世界戦略の中に日本が重要な拠点としてしっかりと位置づけられることを歓迎いたします. 이 공장은 지난 2022년 4월 공사를 시작한 뒤 7천여 명의 인력이 매일 24시간 일하며 5년 공기를 1년 10개월 만에 마쳤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장비 반입과 설치 등 1차 작업이 마무리됐고 이미 시험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올 4분기부터 자동차와 가전 등에 쓰이는 12에서 28나노미터급 제품을 한 달에 5만 5천 장 공급합니다. 최첨단 반도체는 아니지만 일본 업계 생산 수준이 40나노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큰 발전입니다. 또 올해 말에는 1공장 주변에 2공장도 착공할 예정입니다. 공장 건설 등에 들어갈 18조 원 가운데 6조 5천억 원을 일본 정부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본은 1980년대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지만 이후 미국의 견제와 시장 예측 실패 등으로 현재는 1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일본은 이번 공장 건설을 계기로 소재와 부품 장비 경쟁력에 타이완의 생산 기술을 결합시켜 반도체 강국 부활을 노리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SBS 박상진입니다. 일본 규슈 구마모토의 한 수원지. 깨끗한 물이 일본에 60톤이나 솟아납니다. 풍부한 지하수 덕분에 양배추 농사가 발달한 지역인데 제조 공정에 물이 필수적인 반도체 공장도 들어섰습니다. 회사명은 JASM. 반도체 위탁 생산 세계 1위인 타이완 TSMC가 소니 등과 함께 설립한 회사입니다. 상암 월드컵 경기장 크기 부지에 일본 정부가 보조금 4조여 원을 투자해 불과 1년 10개월 만에 공사를 끝내고 내일 문을 엽니다.
일본 총미와 TSMC 창업자인 모리스 창도 참석하는 개소식 행사 취재를 위해 이틀 전부터 내외신 취재진이 속속 모여들고 있습니다. I think at least like 6-7 TV news station came here. 국가 주도로 반도체 강국으로의 부활을 꿈꾸는 일본. TSMC의 두 번째 공장 건설과 일본 대기업이 세운 신생 반도체 기업 라피드스 등에 90조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도 세워놨습니다. 엔지니어 확보에도 힘쏟고 있습니다. 台湾から来る方が400名ほどだと。TSMC の持っているノウハウをですね、こちらのジャスムの工場でもですね、そこを持ってくるのにはやっぱその技術者が必要だということだと思います。 TSMC 공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일본 1위, 세계 3위의 반도체 장비 업체인 도쿄 일렉트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 바로 앞에 단기 기술대학교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인재를 키워 반도체 업계에 공급하겠다는 뜻입니다. 구마모토 국립대학에는 일본 최초로 반도체학과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추구하는 거는 외국 TSMC나 인텔의 공장을 일본에 짓게 하자라는 거고 또 정치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유효는 하겠지만 우리 반도체 산업 자체를 아직까지는 위협하는 정도는 아니다. 반도체 아일랜드라는 일본의 꿈이 어느 정도 달성될 수 있을진 불확실하지만 반도체 공급망 다변화란 세계적인 흐름을 타고 다시 도약의 출발선에 선 건 분명합니다. SBS 김승필입니다. 전 세계 AI 반도체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한 엔비디아는 지난해 4분기 매출과 총이익이 1년 전보다 각각 265%, 769% 급증했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에 주가는 16% 넘게 폭등했습니다. 하루에 증가한 시가총액이 미국 증시 역대 최대인 약 361조 원, SK 하이닉스 전체 시가총액의 3배 규모입니다. 엔비디아 CEO는 생성형 AI가 결정적 전환점에 도달했다며 AI 반도체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고 낙관했습니다. Our technology now is powering every industry from entertainment to computing, biology and healthcare, climate technology to self-driving cars. 시장조사 업체들은 AI 반도체 시장이 2030년이면 현재의 10배에서 20배까지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인텔은 올 연말부터 1.8 나노급, 2027년에 1.4 나노급 반도체 양산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도체의 회로 선폭을 뜻하는 나노 단위가 작을수록 처리 속도가 빨라지는데 반도체 위탁 생산, 즉 파운드리 세계 1, 2위인 TSMC와 삼성전자의 기술 수준을 단숨에 따라잡겠다는 구상입니다. We said, yes, get to be a large, meaningful, the second largest foundry. 엔비디아와 애플 등 대형 고객을 확보한 TSMC는 앞서가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약 20조 원 규모를 수주한 인텔의 추격에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이 쫓기는 모양새입니다. 여기에 TSMC와 손잡고 반도체 부활에 나선 일본까지 가세하고 있어 국내 반도체 기업들로선 기술 개발과 투자는 물론 글로벌 테크 기업들과의 협력이 한층 중요해졌습니다. SBS 김수현입니다. 어제 일본 증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데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었고 친절한 경제에서도 지난주에 한번 짚어드렸는데요. 다만 어제가 일본 증시가 기록을 세우는 바로 그날이 된 데에는 도쿄 일렉트론이나 어드반테스트 같은 일본의 반도체 기업들 주가가 급등한 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의 양대 반도체 기업 중에 하나인 SK 하이닉스가 5% 넘게 급등하면서 지난 1년 사이에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 중에서는 15에서 20% 넘게 폭등한 기업들도 줄줄이 나타났습니다. 네,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엔비디아라는 미국 반도체 기업을 위시한 이른바 AI 반도체 공급망에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있는 기업들입니다. 엔비디아가 우리 시간으로 어제 아침에 친절한 경제 할 시간쯤에 2023년 4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 회사는 회계를 좀 특이하게 해서 올해 1월까지가 4분기에 들어가는데요. 이 회사가 발표한 실적과 앞으로의 사업 전망에 대한 발표가 온 세상을 들썩하게 했고요. 일본 증시가 역대 최고치를 찍는 데까지 영향을 미친 겁니다. 네, 이 엔비디아가 인공지능에 필요한 반도체도 만들죠?
네, 이 회사의 반도체 GPU 칩은 인공지능의 뇌세포 같은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학습하고 있는 AI 뇌세포의 90% 정도가 이 회사의 제품입니다. 물론 특정한 한 회사, 엔비디아를 벗어나려는 시도도 많이 일어납니다. 인공지능 붐에 불을 당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오픈 AI의 CEO 샘 올트먼이 우리 돈으로 무려 9천조 원 이상의 투자를 받아서 AI 반도체 개발에 나서려고 구상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기도 했고요. AMD처럼 성능 좋은 신제품을 내면서 엔비디아를 열심히 추격하는 2인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인공지능 학습에 있어서 엔비디아의 반도체는 영어 같은 겁니다. 한국어가 지금 영어 같은 지위를 가지려면 너무 많은 세계인들이 일부러 한국어 공부를 따로 해야 하고 이를테면 세계의 컴퓨터 키보드들도 다 새로 디자인해야겠죠. 비슷한 상황입니다. 엔비디아 반도체를 써야지만 이용할 수 있는 쿠다라는 일종의 프로그래밍 모델로 AI 학습 환경이 구축돼 있어서 다른 회사 반도체가 끼어들기 지금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세계 인공지능 학습의 수요를 사실 엔비디아라는 이 회사 하나의 실적만 봐도 가늠할 수 있는 면이 큰데요. 이 회사가 어제 엄청난 실적을 발표한 겁니다. 4분기에 221억 달러, 29조 원의 매출을 올렸고요. 순이익은 무려 8.7배, 9배 가까이 1년 만에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 젠슨 황 CEO의 말로는 이제 AI가 전 세계에서 티핑 포인트, 임계점에 도달했다. 전 세계 모든 분야에서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제 발표된 엄청난 실적도 시작에 불과하다고 해석되는 말입니다. AI 붐이 그 정도로 몰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인공지능 기술의 영향력이 이제 더 피부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반도체 기업들도 영향을 많이 받겠죠. 네, 그래서 어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뛴 겁니다. 엔비디아가 설계한 반도체로 AI가 학습을 할 때는 우리 기업들이 잘 만드는 성능 좋은 메모리 반도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반도체가 곁들여져야 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AI 반도체를 설계하지 직접 공장을 돌려서 만들지는 않습니다. 제조는 타이완의 TSMC나 삼성전자 같은 기업에 맡깁니다. TSMC가 일단 제일 주문을 많이 받지만요. 수요가 폭증할수록 한국에도 기회가 더 생기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AI판이 커지다 보니까 경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사실 어제는 또 하나의 대형 뉴스가 있었습니다. 미국 기업 인텔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 개발하는 첨단 반도체, 결국 AI 반도체를 맡아서 제조하게 될 거란 뉴스였습니다. 미국 상무장관까지 이 발표가 이루어진 인텔 행사회의장에 화상으로 참여해서 그야말로 미국 안에서 다 하자. 반도체 제조를 포함한 AI 패권을 장악하려는 미국 정부 분위기를 생생하게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우리 기업들에게는 커다란 기회와 커다란 도전들이 동시에 다가오게 될 겁니다. AI 붐은 시작됐고 여기서 우리가 최대한 우리 자리를 만들어야 미래 산업의 지각 변동 속에서 살아남게 될 겁니다.